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3년 전에 찍은 거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딸아이와 한 번씩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아빠 편해. 아빠가 일한다고 또 응원을 또 해주고 있네요. 힘이 나겠는데요.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네, 맞습니다. 마테오 도망가. 아 이거 뭐 머리가 거의 뭐 하나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요즘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는 죽으면 안 돼. 아 서영이가요? 네, 그때 좀 많이 깜짝 놀랐어. 아빠는 항상 서영이 옆에 있을 거야. 다행히 아이가 잘해요. 진짜 다행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강아지가 되게 반겨주네요. 안녕. 너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머리도 예쁘게 묶었네. 잠깐 실례해도 될까요? 네네. 예. 잠 들어갈게요. 꼭두 새벽부터 뭐 하셨던 거예요? 하루 계획하고 네.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네. 한참 아침 이제 드실 네. 시간이니까. 네네네네. 아이고 거실에 애기가 자고 있네요. 네네. 안녕. 원래 할머니랑 또 주로 자는데. 따님이신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 아이고 이제 일어났나 보네요. 애기가. 아이고 이야기들을 좀 시작하기 전에 네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시원하나 모텔하나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33살 안지호라고 합니다. 지금 고시원이랑 모텔을 운영 중이신 거예요? 네네네. 모텔하고 이 고시원 그 숙박업을 좀 하시기에는 좀 이른 네네. 나이라고 어떻게 본다면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제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해왔었다가 상황 자체가 이제 부동산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시기여가지고 찾고 찾다 보니까 이제 고시원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돼서 고시원도 짧은 기간 동안에 한 3개 정도 매수했다가 현재는 2개를 매도하고 고시원 65개 룸 하나랑 최근에 이제 또 모텔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뭔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기회가 또 있었나 보네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식사 준비 네네. 하시나 안 같이 식사하시죠? 저도요? 네네네. 뭐 구경해볼게요. 아, 뭐 네네. 만드시는지. 그 어머니가 또 국을 끓여놓고 가셔가지고 태영아 밥 먹자. 태영아 이리 와. 밥 먹게. 영락 없는 애기 아빠네요. 서영이가 지금 잠이 좀 덜 깬 것 같은데. 네. 이 시간대면 이제 겨우 일어날 시간이긴 하죠. 네. 네. 원래는 지금 이제 막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빠 일하는 거 도와줄 거야? 삼촌이요. 같이 가줄 거야. 오늘 이 서영이도 일을 하러 가시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네네. 주말 같은 네. 경우는 사용이 일정도 있고 한데 체크인이 또 입실자가 있으면 방 체크하러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또 네네. 데리고 가거나 그러나 보네요. 네네. 물건 임장을 갈 때도 주말 네. 같은 경우는 저는 직장인이었으니까 네. 아이를 어디 맡기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아빠 휴지가 똥 쌌어. 수지가 똥 쌌어? 휴지가 똥 쌌대요. 네. 한쪽에서는 밥 먹고 한쪽에서는 똥 싸고 뭐 아침부터 난리네요. 잘한다. 아빠 편해. 아빠가 일한다고 또 응원을 또 해주고 있네요. 힘이 나겠는데요.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거. 네 맞습니다. 로션 바르고 가야지 로션. 이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애기 아빠인 친구들 있으면 조금 더 잘해주기로 지금 방금 마음을 조금 먹었거든요 제가. 마테오 도망가. 마트로 도망간다고? 이거 뭐 머리가 거의 뭐 하나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서야 아버지도 준비를 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뭐 후딱할 수 있으니까 아이부터 준비시키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건 언제 찍으신 거예요? 3년 전에 찍은 거고요. 3년 전에.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딸아이와 한 번씩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가져갈까, 아빠가? 아빠 요구르트 챙겨갈게.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제 나가면 됩니다. 아이기. 출동! 출동! 형이도 일 도와줄 거야? 아니 대표님 차 또 되게 좋은 거 타고 다니시네요. 이전에 차를 고장날 때까지 탄다 그게 굉장히 강했는데 임장을 다니다가 아이
데리고 이제 주말에 다니는데 차가 고속도로에서 한 2번 정도 서버리는 거예요. 7년, 8년 이상 탔었던 차인데 적지 않은 금액을 주고 고쳤는데 또 서버리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차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바꿔야겠다. 좋은 거 사야겠다. 좋은 거 사야겠다.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로 먼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일산에 위치한 고시원을 가고 있습니다. 아, 운영 중이시라고 하셨던 고시원이요? 네네네. 고시원에서는 그러면 직원분들이 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고시원은 주로 지금 청소하시는 여사님, 비품 관리해 주시는 총무님 이렇게 지금 두 분이 계시고 매일같이 일을 해주시진 않고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2주 단위, 한 달 단위로 사시는 수요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 같은 경우는 뭐 주 3회, 그다음에 객실 청소는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이제 사시는 분들이 다 청소를 하시니까 네네네네. 저희 채널에 출연 신청을 주셨는데 출연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저도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소소한 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었거든요. 군 장기 복무가 되고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 2년차 이제 아이 계획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임신 7개월 차에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열로 아내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고 1.2kg로 저희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죽음을 이제 옆에서 딱 보고 나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있던 딸아이가 2달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서영이가 그때 딱 2kg가 돼서 나오는데 아이가 딱 저한테 안기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세상에 얘랑 나밖에 없는데 나랑 서영이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때부터 아이가 자는 시간을 활용해서 직장생활 하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부동산 서적부터 시작해서 읽고 운동도 하고 스스로를 계속 코너로 좀 몰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한 2년 3년 정도 보내고 나니까 조금 이제 정확하게 구체화하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목표 같은 거. 네네, 뭔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존에 다니던 그 생활은 전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삶의 벼랑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다양하신 분들한테 인생 스토리라는 채널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서영이 볼 때마다 아내분 생각이 한 번씩 나실 것 같은데 지금도 가끔씩 생각나죠. 아내 친구분 중에 한 분이 6년째 매년 서영이 생일 그리고 아내의 기일, 서영이 생일이랑 아내 기일이 하루 차이거든요. 매년 그렇게 선물이랑 메시지랑 서영이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는 친구분이 있거든요. 그분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또 굉장히 좀 사무치게 생각이 나죠. 사모님께서는 좀 어떤 분이셨는지. 굉장히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집에 있는 에어컨을 이미 바꿔놨더라고요. 그러면 에어컨이 고장이 났었나봐요. 저한테 말도 없이 어느 순간 이제 에어컨을 주문을 해가지고 항상 근데 그랬어요. 뭔가 누군가한테 애써 티내려고 선물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배려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서영이는 네.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고 있나요? 서영이?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는 죽으면 안 돼. 아, 서영이가요? 네, 그때 좀 많이 깜짝 놀랐어. 아빠는 항상 서영이 옆에 있을 거야. 다행히 아이가 자네요. 여자예요. 진짜 다행이네요. 남성층이고요. 우와, 남성층이요? 네네. 남자 여자가 사용하는 게 구분이 돼 있나요? 네네. 제가 생각했던 옛날 고시원 느낌이 전혀 아니네요. 요즘에 또 이런 게 트렌드기도 하죠. 둘러보실 때 같이 봐도 되나요? 그럼요. 이게 또 CCTV가 네네. 보통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네. 좀 주 업무가 뭔가요? 청소랑 이제 비품 채워놓고 이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일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고시원은 일반적인 실제로 운영하시는 주변의 원장님들 보면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셔서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관리가 다 되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원장은 전화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투입되는 시간이 많지 않은 업입니다. 그럼 입실할 때만 좀 와서 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좀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아빠 이따 올게. 재밌는 거 틀어주시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오셔가지고 오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60명이 넘는 분이 사용하시는 주방이 있다 보니까 네. 주방은 제가 또 청소를 한 번씩 다 하는 편이고요. 여사님 오시는 일간이 보통 월수금 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화목토 또는 뭐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여사님 안 오시는 날
맞춰서 최대한 와서 청소도 좀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평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층, 5층 다 했을 때 한 120평 정도 되거든요. 임대를 해서 지금 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보증금 월세가 나가겠네요. 네네네. 오는 한 어느 정도 나가나요? 이 정도면? 여기는 지금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가 430만 원, 그리고 관리비 또 따로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는 제가 이제 다 직접 턴키가 아닌 직영으로 한 네. 거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 인테리어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딱 인테리어 업체에서 다 해주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인트, 그다음에 목공 사장님, 바닥 사장님 따로따로 제가 견적 비교를 해서 마진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부분에서 비용 절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렴하게 인테리어를 네네네. 또 시공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네네. 그럼 이런 거 인테리어 하는 데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보통 만약에 일반적인 턴키로 진행을 했다면 평당 100에서 많게는 120만 원 정도 들어갔을 텐데, 저는 평당 70만 원 선으로 끝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8천만 원, 20평. 평당 70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네네. 좀 굉장히 네. 일반적으로 좀 저렴하게 한 편이긴 하죠. 되게 깔끔한데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평수가? 여긴 사실 한 평 좀 안 된다고 해야겠죠. 아, 한 평이 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런 데서 살려면은 얼마 정도 내고 살아야 되나요? 여기는 보증금 10만 원에 월 30만 원입니다. 아, 10만 원에 30만 원이요? 네네. 그리고 보시는 외창 내창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룸들은 다 창문이 있는 외창방이고요. 아, 외창방. 네, 이렇게 있는 룸들은 복도에 창문이 통하는 방이 있는 거죠. 아, 이게 내창방. 네네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5만 원이 납니다. 이 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까랑? 네네. 이 방이 바로 외창방이고요. 뭔가 더 넓어 보이는데요? 네네. 또 깨알같이 찬장 같은 것도 있네요. 네네. 지금 여기는 비어있는 방인 거죠? 요 방도 지금 예약이 됐어요. 이미 나간 거예요? 네네. 여기는 지금 이틀 뒤에 입실하실 거고요. 아까 그 방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에 바로 또 입실하시는 거고. 보통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수요자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획을 할 때 내가 타겟층을 어떻게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5층 같은 경우는 2030 여성 간호 실습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4층 남성층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많게는 60대 어르신까지 다 계시거든요. 타겟팅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고시원은 네. 마무리됐고 이제 모텔로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네네네네. 바로 그럼 모텔로 가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모텔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요? 일단 이제 객실 청소해야 될 거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용시설 점검 좀 하고요. 여기가 카운터네요? 네네 맞아요. 외부에서 바로 연결이 돼 있네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네, 처음 수고 뵙겠습니다. 많아요. 아버지시고요. 야간에 이제 또 친아버지시네요. 네네네. 아버지께서 지금 카운터를 봐주시는 거네요. 아이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주말에는 이제 항상 만실이기 때문에 객실 청소해야 되는 거 체크해서 연박을 끊으시는 분도 있어서 이런 것도 체크해서 이제 청소 여사님한테 청소해야 된다 알려드리고요. 13시가 체크아웃인데 이게 객실 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지금 여기 방이 다 차 있는 거예요? 네, 노란색이 차 있는 거고 빨간색은 지금 잠깐 나가신 거고 뭐 이런 건데. 퇴실. 네네. 그래서 청소해야 될 방 중에 완전히 퇴실하신 분이 있나 없나 일단 이런 거 체크해서 확인 또 네네, 하시는구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오시면 다 청소만 하시네요. 사실 이제 플랫폼 쪽이나 자동적으로 관리해야 될 게 있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뭐 핸드폰이나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현장에 오면은 청소가 주긴 하죠. 여기는 어떻게 직접 이렇게 사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매매로? 아니요, 여기도 임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럼 여기도 보증금, 월세 뭐 이런 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요런 모텔은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에 월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하면 880만 원. 1억에 880만 원. 네네네. 또 상당하네요. 모텔도 운영하시고 고시원도 운영 중이시잖아요. 네네. 수입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발생하나요? 두 군데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 두 군데 합치면은 한 4,500에서 4,800 정도 되고요. 순수익은 지점별로 지금 월 순이익이 한 900 정도는 9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각각 900이요? 네네네. 모텔에서도 900, 고시원에서도 900. 네네네. 그럼 한 달에 지금 1,800에서 2,000 정도 벌어 가시는 거네요. 네네. 숙박업을 하면서 그 정도 네네. 매출이나 순수익이 나오면은 네네네. 좀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매출은 모텔 치고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많은 모텔은 기본적으로 달방 구조로 돌아가는데 최근에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한 대수선한 모텔에 비해서 숙박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는 달방이랑 숙박이랑 섞어서 하다 보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달방을 운영하는 모텔 치고는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는 편이다. 네네. 네, 알겠어요. 네.
무슨 통화하신 거예요? 청소 여사님인데 이분이 지난주에도 몸이 아프시다고 못 오신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당일날 몸 아프시다고 또 못 나오신다고 하시길래 그걸 전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 그럼 오늘 지금 전화해서 연락 주시면 어떡하냐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늘 저 나오시라고 하니까 또 나오신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네, 이런 게 굉장히 곤란할 경우가 많아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만실인데. 네. 여기 복층 구조로 돼 있네요. 네, 여기는 지금 다 복층으로 돼 있어요. 와. 복층에는 뭐가 있나요? 위층에는? 네. 이 찜질방이에요? 네네. 와, 카바를 다 벗겨내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 커버는 기본적으로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모텔이나 고시원 숙박업을 어떻게 알고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이제 하려고 부동산 모임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22년 하반기에 부동산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시기더라고요. 부동산 더 이상 아파트 살 때가 아니다. 현금 흐름을 찾아야 할 때다. 파티룸도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고시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네. 고시원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도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할 때 돈이 그냥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초기 비용은 4억 5천 정도 두 개 합치면 두 개 합치면은 네네네. 초기 비용들은 다 어디서 마련하신 거예요? 처음에 진입할 때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목돈과 신용대출, 연끌까지 해가지고 처음 1호를 시작했고 대출까지 껴가지고. 네네네. 2호를 할 때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매도하고 네. 1호를 해보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이제 공격적으로 좀 해야겠다.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네네네. 내 자산까지 팔아가면서 한 거네요. 네네, 맞아요. 실제로 진짜 해보니까 만실 네. 채워보니까 돈이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이제 연박을 끊으시는데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해도 거부하시는 고객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이제 우리 객실 청소를 해드려야 된다, 방을 옮기시거나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방을 딱 처음으로 열었는데 온갖 배달 음식에 곰팡이가 다 피어져 있고 담배째며 담배꽁초며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금연구역이거든요. 술병이며 그 방은 그날은 객실을 팔지를 못했어요. 또 한날은 여기는 고시원인데요, 월세가 계속 밀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월세가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몇 월 며칠까지는 주겠다 했는데 계속 밀리셨던 분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각서를 받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짐을 강제 처분하고 퇴실하는데 동의해라, 이런 각서를 받는데 그때가 돼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또 약속을 역시나 또 어기셨더라고요. 경찰을 대동해서 네. 이제 퇴실을 시켰는데 방을 딱 여니까 방 내부에 소주병이 진짜 수십 병이 어그러져 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도 도저히 그 공간에서는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분이 이제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뺑소니를 하셔가지고 수배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셨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진짜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네네네.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재작년 고시원이 핫했을 때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진입하셨던 분들 중에 1년이 안 돼서 매도를 하시고 나가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게 단지 돈만 보고 들어오면 불특정 다수를 만나면서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신 거죠. 대처하고 네, 이런 네, 게. 네. 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모두가 할 수는 없다. 누구한테 지금 전화 거시는 거예요? 청소 여사님인데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네, 아까 나오신다고 하셨다고 아까. 네. 근데 또 전화를 안 받으셔서 지금 약간 불안함 연습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나와주시는 거를 제가 3번 정도 합답을 받았는데 근데 당일날 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안 되시고 해가지고 저도 이러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인을 할 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숙박업을 운영할 때 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정도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좀 살아오시면서 예전 일들을 좀 돌이켜 봤을 때 후회되는 순간들이 좀 있으셨다면 어떤 순간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후회라고 한다면 아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내의 평소에 건강 상태를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결혼 생활하면서 신혼생활하면서 짜잔하게 이렇게 싸움이나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더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지나고 보면 그게 가장 좀 후회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모님께서는 예전에 직업 군인으로 계셨을 때의 모습만 기억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에 이제 와서 좀 사모님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들이 좀 있으실까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빴는지 너가 하고 싶다는 대로 가고 싶다는 대로 다 못 가서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리네.
이제 앞으로 나도 열심히 살고 서영이도 잘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서영이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꾸준히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는 삶을 하늘에서 꼭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지금도 어딘가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거는 저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긴 한데, 결국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면 그걸 매일같이 생각하고 하루하루 실행하다 보면 꼭 그 목표에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생 스토리와 함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이런 감정선이 치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PD님과 저의 스토리를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인생 스토리 화이팅!